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스포츠 경영학의 이해 창업, 우리 교과에서 스포츠 재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이 되면 또 회계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다소 우리 이 체육학을 전공하는 우리 전공자 입장에서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혹은 다소 좀 회피되는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스포츠 재무 관리, 회계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는 회계가 무엇이고 재무 관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기업, 스포츠 기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스포츠 경영학이라는 거를 서두에 처음에 접근할 때 조직이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진 일을 연결해서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직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기업은 그 조직의 하나의 어떤 특성이 공유되는 물리적 활동이다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결국 기업 활동도 조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특성에 따라서 무슨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다시 교수님이 우리 수업에서 얘기했던 조직을 다시 끄집어냈냐면, 바로 오늘 수업에서 다뤄볼 회계나 재무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무엇이고 기업 활동에는 어떤 회계, 어떤 재무 관리를 이해해야 우리가 좀 더 전공자로서 재무 회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계는요, 기업에 돈을 투자하거나 혹은 돈을 대여하는, 빌려주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어떤 그런 사람들을 기업의 경영자에게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의 총체적인 활동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혹은 기업의 재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기업의 수행하는 활동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서두가 길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업은 기본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조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상품, 어, 어떤 상품이죠? 즉, 기업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토대로 고객에게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물건을 본인이 생산하지 않고 이것을 사와서 다시 판매하는 기업일 수도 있어요. 혹은 이걸 A라고 해보고 이걸 B라고 해볼게요. 혹은 물건을 만들지 않고 기업이 인적 자원을 통해서 어떤 용역을 제공해서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스포츠 기업 스포츠의 생산 관리에서 아마 서비스적 요인을 매우 강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다른 기업이 만든 상품을 다시 구입해서 판매하는 상품 매매 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백화점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오늘날 시대에서 빼먹을 수 없는 이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기업들이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어떤 현실 세계 상에서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죠. 그것이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또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품 매매 기업이다. 스포츠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직접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제조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뭐 우리 흔히 휴대폰을 사고 판매하는 삼성이라던가, 혹은 뭐 노트북을 파는 LG라던가, 혹은 뭐 아이맥을 파는 뭐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어떤 제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죠.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이들이 재밌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어서 판다던가,
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캠핑 용품을 판다던가 뭐 이런 것들 다 제조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형태는 인적 자원의 어떤 용역을 제공해서 서비스로 스포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스포츠 교육 서비스 혹은 스포츠 뭐 서비스 영업 안에서 무슨 뭐 수상 레저업 뭐 이런 식의 어떤 부분으로 제공하는 특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기업이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이 기업이 하는 활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매 기업, 제조 기업, 서비스 기업 등이 기업이 하는 활동에 의해서 구분되는 어떤 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기업들이 하는 어떤 형태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소유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유 형태. 이 기업이 누구 거냐? 말 그대로 개인이 갖고 있으면 이제 개인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인 기업은 말 그대로 기업의 소유주가 기업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기업 소유주가 분리, 독립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두 명 혹은 그 이상으로 자본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렇게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합의 기업의 성격은 개인의 기업의 성격과 유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의 형태로 기업이 또 뭐가 있을까요? 법인인데요. 법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과 기업의 소유주가 분리 독립되어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개인과는 반대되는 거죠. 즉, 개인과는 대조적으로 기업의 형태가 법인이라는 법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법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대표이사지만 그 대표이사는 홍길동이 회사가 아니라 홍길동 회사의 아니 홍길동 회사라고 하면 안 되죠. 대표 회사의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고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개념인 거죠. 따라서 활동 주체가 되는 기업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상으로 인격을 갖고 있어 법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은 여러분 다 아시는 어떤 뭐 대기업들이 다 그럴 텐데요. 이것들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 한계에 따라서요. 어렵습니다. 합병회사, 그다음 뭐 유한회사, 그다음 주식회사 이렇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회사를 여러분이 많이 알 것이에요. 뭐 굳이 따져보면 이제 합자회사까지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법인회사와 개인회사라고 구분될 수 있고 법인회사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네, 주식회사 이런 다시 얘기하면 주식을 발행해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받는 그런 회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무와 회계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의 활동 구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소 어려운 부분이라 교수님이 조금 천천히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기업의 이런 재무나 회계 활동은 기업의 어떤 활동 때문에 그런데요. 기업은 크게 세 가지의 활동을 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자원, 즉 건물이나 차량이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취득하는 활동, 이 투자 활동이죠. 또 기업은 이러한 투자 활동을 통해서 혹은 투자 활동을 매개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내는 어떤 일련의 활동을 하는데요. 그런 판매나 관리 활동을 우린 영업 활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끝으로 기업의 투자 활동과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을 재무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수업의 포커스가 되는 재무 관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좀 지저분해서 좀 판을 바꿨는데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업의 활동 중에 먼저 투자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즉 만약에 여러분이 땡땡 풋살 클럽
땡땡 뭐 PT샵 이렇게 어떤 장소를 포함한 사업체를 시작했다, 기업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투자 활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샵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 차량, 또 사무실 집기 등을 취득해야 될 것이에요. 또한 기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못 쓰게 되는 자원을 처분하기도 돼요. 예를 들면 공을 한 1년 썼어요. 그때 공이 많이 소실됐어요. 그럼 버려야 되겠죠. 이 또한 투자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이 투자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게 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이 변하게 되죠. 예를 들면 뭐 2020년에 풋살공 100개를 갖고 있었는데요. 2021년에 50개를 써서 이 50개를 다시 버렸어요. 그럼 현재 상태가 50개가 되겠죠. 근데 2022년에 새로운 공을 다시 100개로 샀어요. 그럼 그 시점에 따라서 어, 처음에 2020년에는 100개, 2021년에는 50개, 다시 2022년에는 100개를 구입했으니까 150개. 이런 식으로 수량의 변화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런 것도 바로 투자 활동에 근거해서 하는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 활동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상품을 구입하거나 고객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내는 것과 같은 모든 판매와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T샵, 풋살장에서 할 수 있는 영업 활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아파트 단지에, 내가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풋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촉진 활동을 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 그런 걸 본 거 기억이 있을 거예요. 본 기억이. 전통적인 가가 홍보 방법인데 학기 초가 되면 초등학교 앞에 우리 태권도장, 우리 태권도복을 입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일종의 영업 활동이죠. 영업. 어떤 영업이죠? 소위 얘기해서 판매인데요. 즉 태권도장에 가입시키기 위한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업 활동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PT샵을 혹은 피트니스 센터를 새롭게 오픈하면 막 이렇게 멋진 몸매가 좋은 우리 남자 트레이너가 막 상체를 벗은 몸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포스터라던가 현수막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고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죠. 영업활동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필요한 어떤 관리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영업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기업 활동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매출을 영향을 주는 아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 수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무 관리입니다. 재무 관리는 기업이 투자 활동과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만드는 건데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풋살 클럽을 운영하고 PT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요? 또 이 자금은 어떻게 조달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재무 활동이다. 따라서 기업은 여러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을 취득해야 될 것이고 또 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재무 활동이라고 하고요. 크게 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방법과 금융기관이라던가 혹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차입한다. 좀 어렵죠. 차입한다라는 것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 스포츠 조직, 스포츠 기업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스포츠 회계와 스포츠 재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과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관계에서 어떤 회계 정보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운영하기 위해서 PT샵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이해관계자가 필요할까요? 경영자인 저는 투자자와 관계를 해야 되고요.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인 채권자와도 관계가 돼야 될 것입니다. 또 거래처, 또 세금을 내는 정부
회원이 되는 소비자, 그리고 우리의 매출을 일으켜주는 영업활동을 주로 담당하는 종업원, 이런 아주 수없이 많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때 어떤 회계상의 관계가 생길까요? 회계, 돈을 다루는 일인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경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결국 뭐니 뭐니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요, 이 경영자가 하는 경영활동,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경영활동의 지표를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영활동을 토대로 해서 미래 가치가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구나 라고 판단됐을 때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죠. 또한 이러한 투자 가치는 뭐 어떤 투자의 비전을 만든다면 현실적으로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가 충분한가, 가능한가.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10%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연 이자가 10%다. 1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연이자니까 이것을 12개월로 나눴더니 약 9만 원을 매달 내가 이자로 받고 원금은 뭐 나중에 받는다.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룰을 가지고 채권자와의 관계를 형성하죠. 또 소비자는요, 이 기업을 통해서 계속적인 사후 관리,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 외에 또 추가적으로 나갈 비용, 지출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경영자는 또 PT샵을 운영하면서 기업이 뭐 적절한 어떤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이 갖고 있는 기업의 소유에 따라서 개인 소비자,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그 세금의 형태가 달라진다. 라는 얘기를 또 이 회계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경영자는 종업원의 적정 임금을 지불해야 될 것이고요. 또 임금 플러스 뭐 고용의 어떤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비용이 또 들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가 생기겠죠. 또 거래처는 우리가 이제 거래처, 예를 들면 PT샵을 이용하는 거래처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크게 이제 무슨 장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손수건 혹은 뭐 타월 혹은 뭐 환복해서 갈아입는 옷들 이런 것들 분명히 거래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주기적으로 뭐 공기청정기를 돌린다던가 아니면 세스코와 같은 벌레 해충을 막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거래처가 되겠죠. 자, 거래 대금을 줄 때는 현금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외상 지급,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나중에 외상으로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어떤 회계상의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스포츠 회계 관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재무 관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재무 관리, 회계 관리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 하는 활동, 기업이 주는 의미, 기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큰 틀에서 회계 관리와 재무 관리가 무엇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대차대조편이 차변이니 대변이니 뭐 현금 흐름편이 순현금 가치니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면 사실상 더 어렵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그래서 스포츠 회계와 재무 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업이 하는 활동을 잠깐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스포츠 재무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포츠 재무 관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스포츠 기업이 돈을 버는 활동인 영업 활동과 또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활동,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활동들의 연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활동, 영업 활동, 이 재무 활동이 바로 기업 활동이고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무 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스포츠 재무 관리란 스포츠 팀이나 구단, 스포츠 시설 혹은 스포츠 용품 업자들이 각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조달된 자본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스포츠 팀이나 구단, 시설문, 용품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한테 거리가 되게 멀죠. 그래서 앞서서 교수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스포츠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겠죠. 교육, 뭐 레저, 뭐 여가, 뭐 아니면 일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뭐 인터넷,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업종이 있어요. 그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법인은 사실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해서 법인회사에 갈 수는 있지만 주식회사에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창업을 해서는 좀 쉽지 않으니 뭐 개인과 혹은 법인회사에서의 필요한 그런 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재무관리. 야,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경영자원은 결국 여러분이라는 인적 자원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혹은 여러분이 취업해서 해야 될 이 물적 자원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이 자금 관리, 재무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여러분은 사실 이런 쪽으로 진출하지 않지만 어떤 하나의 시장이고 섹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기업을 여러분이 스포츠 기업의 대표가 아니더라도 이런 관점을 갖고 계셔야 추후에라도 뭐라 그럴까 대표가 되고 더 차별화된 여러분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반적인 접근을 해보면요.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같은 경우에 재무관리, 즉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살림하는 아내, 엄마, 전통적인 엄마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고 매출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에서 영업 관리를 돈을 많이 벌어오는 남편, 아빠라고 합니다. 이거 역할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부부가 우리 남편이 더 살림을 잘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아내가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성 역할이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이러한 돈을 버는 활동, 이러한 어떤 돈을 벌어서 관리하는 활동들을 재무 관리라고 하는 거고, 이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긍정적인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무 관리의 가장 큰 틀이고요. 자, 이러한 재무 관리를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고 어떻게 성과가 나오고 어떻게 돈을 쓰고 안 쓰고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남편과 아내 A라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예를 들면 남편 입장에서 용돈을 받는다던가 또 부부 입장에서 뭐 부모님을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생활하면서 뭐 내가 어떤 돈을 쓴다던가 주식을 투자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회계 관리는 크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것과 관리하는 법이 나눠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용돈을 받아서 내가 알바를 해서 쓸 때 알바를 해서 뭐 100만 원을 받았다. 이 100만 원 중에 요즘 친구들은 50만 원은 투자를 하고 50만 원은 자기를 위해서 지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회계 관리에 의해서 자산을 형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재무 관리가 활용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재무 관리의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재무 관리는요, 결국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투자를 결정하는 기능을 마련해줘요. 즉, 개인 혹은 가게, 뭐 여러분 개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이 가정을 꾸린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 간에 보았을 때,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조달된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를 들면 500만 원 버는 A라는 가족이 뭐 예를 들면 각각 100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있고 남은 이 100만 원을 미래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한다. 아니면 저축한다. 아니면 뭐 부동산에 한다. 뭐 여러 가지로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투자 결정 기능이 있고요.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아까 500만 원 버는 집이 500만 원을 사실은 400만 원만 벌고 100만 원은 매달 은행에서 차입을 하더라. 그럼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지만 사실은 400만 원만이 노동, 100만 원은 차입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본이 조달 가능하는가? 자, 그것이 계속 지속됐을 때 12개월로 했을 경우 1200만 원의 부채가 생기니까 100만 원씩 차입하는 거는 옳지 않아 라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자본 조달 기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투자 결정 기능은 스포츠 조직, 스포츠 기업, 뭐 아까는 제가 여러분 혹은 여러분 가게라고 얘기했는데요. 스포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미래 수익성과 성장성을 예측하여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할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또 자본 조달은요,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거나 투자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내 돈으로 했을 때는 리스크가 낮죠. 대신 내 돈이 갖고 있는 에펙 사이즈, 크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많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수익을 낼 구조도 한계적이겠죠. 근데 반대로 자금을 가지고 와서 수익을 냈을 때는 리스크가 크고 대신 뭐 어떤 금액을 키울 수 있는 에펙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은 또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자본 조달할 때 그럼 내가 그 기업에 만약에 투자한다면 혹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나의 기업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그냥 설득만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자금에 대한 어떤 흐름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요즘 말로는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리포터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차변은, 대변은, 뭐 자본 통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투자 결정을 하는 거에서는 차변, 즉 고정자산과 유동, 쓸 수 있는 자산의 총계를 보는 것이고요. 대변, 자본 조달 같은 경우는 즉 자산이 아닌 부채의 크기인 거죠. 즉 고정적으로 빌린 돈, 만약에 1,000만 원일 때 고정적으로 빌린 돈이 얼마이고 유동적으로 빌린 돈이 얼마이고 자기 자본이 얼마이고 이것이 만약에 5, 3, 2 뭐 이런 수준이냐 아니면 반대로 2, 3, 5 수준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고 더 자금을 어, 조달된 자금을 토대로 투자를 결정하고 이런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리포터를 우리가 재무 상태표 보통 기업에 따라서 조직에 따라서 분기, 상반기, 하반기 혹은 뭐 1, 4분기, 2, 4분기 아니면 1년 뭐 여러분 주식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어떻더라 막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재무상태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재무관리에서 지엽적인 것들이고요. 이 지엽적인 것들 말고 전체적으로 재무관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수업에서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경영의 재무관리에서는 자산을 사고 비용을 지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시장에 나의 사업체, 나의 어떤 인적 용역 서비스를 다시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이해하고 자산과 비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래세에서 돈을 여러분이 빌려줄 수 있고 돈을 만들 수 있고 미래 가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재무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스포츠를 전공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몸에 대해서 이해가 많으니까 재무 관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피가 생성이 돼서 각각의 기관으로 순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산이 비용으로 되고 이 비용을 씀으로써 수익이 발생되고 수익은 다시 이익이 되고 자 이익은 나의 자본이 되고 또 다시 끌어들인 부채에 의해서 자본은 다시 자산으로 형성이 돼서 이런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교수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그림을 이해하면서 자금의 흐름, 대차대조표,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내가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자산을 비용으로 하고 수익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내가 투자한 비용이 어느 순간에 0이라는 투자점을 제로 베이스하고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손익분기점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이제 이익이 발생되는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 관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다. 재무 관리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